잠깐 자랑 좀 하겠습니다. 이 식당 평균 매출이 5천만 원대였는데 푸드에비서와 진행 후 평균 매출 7천만 원대로 총 2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10월 매출이 적어 보이는데 10월 4일날 받은 매출 자료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식당은 평균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대 매출에서 평균 8,500만 원에서 8,900만 원대 매출로 약 3천만 원 매출 상승했습니다. 이 식당 또한 10월 4일날 받은 매출 자료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식당은 평균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대 매출에서 6,500만 원에서 6,700만 원대 매출로 약 2천만 원 매출 상승했습니다. 이 식당의 경우도 6월이랑 7월달 매출을 보면은 평균 1억 2천만 원 매출이었는데 8월달 보시면 1억 4천 매출로 상승했죠. 총 2천만 원 매출 상승했습니다. 이 식당의 경우 21년 장사하시면서 최고 매출을 달성하셨습니다. 평균 매출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상승하셨는데 횟집이라서 9월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자 보시면 22년 9월 5천만 원, 23년 9월 3천만 원, 24년 9월 1억 원 매출로 약 5천만 원 이상 매출 상승한 효과를 보셨습니다. 이 외에도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매출이 상승한 수많은 사례와 또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도 매출이 상승한 사례들은 더 이상 셀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매출 상승이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세운 5단계 마케팅 전략 때문입니다. 이 5단계 매출 전략을 이 영상을 통해 오픈하겠습니다. 제가 이 5단계 마케팅 전략을 오픈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날이 갈수록 마케팅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잘못된 정보를 통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현재 온라인 플랫폼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죠. 스마트폰 하나면 마케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인스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블로그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정보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정보가 없던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마케팅 관련 정보가 많다 보니까 마케팅을 하는 자영업자, 사업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정보의 비대칭 또한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잘못된 정보를 통해 잘못된 마케팅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마케팅 경쟁에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통해 잘못된 마케팅을 하시는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마케팅 전략을 보시고 직접 해보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다른 마케팅 회사에게 이 전략을 통해 컨설팅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푸드에비서에게 문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뭐가 되었든 이 영상을 보고 배우고 느끼게 된 걸 절대로 대충 넘기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든 시도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전략인지 설명드릴 텐데 제가 세운 5단계 마케팅 전략은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 유혹하기, 두 번째 상위 1% 온라인 간판 세우기, 세 번째 100팀부터 오게 만들기, 네 번째 1등 맛집 증명하기, 다섯 번째 내 속을 파고들어 기억하게 만들기. 자 이렇게 5단계가 있는데 각 단계마다 필요한 요소 또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우선 5단계마다 필요한 요소와 플랫폼부터 설명을 드린 이후 그 요소들과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 유혹하기에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배너입니다. 식당이나 매장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배너로 유혹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 상위 1% 온라인 간판 세우기는 네이버 플레이스 기획 세팅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 무조건 플레이스 기획 세팅을 한 뒤에 본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100팀부터 오게 만들기는 메타 광고를 활용하는 겁니다. 메타 광고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메타 광고에 고작 30만 원을 투자해서 한 달에 적게는 50팀, 많게는 50팀 이상 오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1등 맛집 증명하기는 네이버 플레이스를 맛집 키워드에 상위 노출시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내 속을 파고들어 기억하게 만들기는 블로그를 활용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건지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했죠. 현재 마케팅 정보가 상당히 많다고요. 근데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맞는 정보라고 해도 그 정보를 통해 많은 사업자분들이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쟁이 너무 심해집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뻔한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진짜 전문성 있게 마케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고 이 영상에서 또한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 잠깐 아는 내용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넘기지 말고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봅시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배너만 잘 세워두어도 워킹 손님 유입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워킹 손님이란 온라인을 통해 식당을 찾지 않고 상권을 돌아다니면서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나 식당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현재 온라인 마케팅이 정말 중요해지긴 했죠.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식당을 찾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진 거지 워킹 손님 비율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식당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손님 유입 비율은 재방문 손님 30%, 워킹 손님 30%, 온라인 손님 40%입니다. 뭐 상권마다 매장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 정도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 30%의 워킹 손님을 위해 전단지를 붙이기도 하고 현수막을 걸기도 합니다.
근데 전단지나 현수막은 할인 행사나 1+1 행사처럼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를 보여주지 못하면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배너는 다릅니다. 배너는 딱 3가지 원칙만 지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를 주지 않아도 손님들을 유혹하고 설득시켜서 식당에 방문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배너가 매장 앞에 서 있는 직원이라고 봐요. 배너를 잘 세우는 방법에 대한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세요. 후킹시키고 배고프게 만들고 먹고 싶게 만든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3가지 원칙만 배너에 녹여내면 됩니다. 자, 보시면 정말 많은 식당들이 이런 식으로 배너를 세웁니다. 이런 식으로 세워두면 손님들을 유혹할 수 없습니다. 세워두는 게 거의 무의미한 거예요. 자, 푸드의 비서가 한 걸로 예시를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배너에 이렇게 멘트 및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어서 후킹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 음식 사진은 이렇게 역동적인 사진을 통해 배고프게 만듭니다. 두 번째 배너에서는 메뉴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메뉴를 보여줄 때 사람들이 그 메뉴를 먹고 싶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배너들은 먹고 싶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메뉴 사진 잘 걸어두고 메뉴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설명을 잘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메뉴가 많다고 해서 다양한 메뉴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대표 메뉴 3개에서 5개 정도만 확실하고 임팩트 있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2개 배너만 잘 세워두면 끝입니다. 근데 만약에 세트 메뉴가 있다면 세트 메뉴 배너나 TV 방송에 나온 경력이 있다면 TV 방송 배너 등 1가지 정도 더 추가해서 3가지를 해두면 좀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4개 이상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2개에서 3개 배너만 세워둬야 합니다. 그리고 배너를 세워둘 땐 첫 번째 배너에 후킹 및 배고프게 만드는 배너를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세워둡니다. 사람의 뇌는 책을 읽을 때처럼 좌에서 우로 읽으며 이해를 하기 때문에 꼭 좌측에서 우측으로 세워두는 겁니다. 진짜로 장담컨대 이렇게 배너를 세워두면 워킹 손님 1명에서 2명 들어오던 거 3명에서 4명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배너에 관련된 거는 제가 이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분명히 효과 있고 분명히 좋은 거라고 해도 안 하시죠? 이번 기회에 배너 꼭 바꾸셔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배너를 세워두고 워킹 손님을 유혹할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온라인 마케팅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케팅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플레이스는 식당의 온라인 간판이란 말을 귀따갑게 들으셨을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라인에서 어떤 마케팅을 하던 80%에서 90% 사람들은 네이버 플레이스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나 20%는 구글이나 카카오맵 등 다른 플랫폼을 거치게 되죠. 자, 어쨌든 대부분의 손님들은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마지막 방문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네이버 플레이스가 별로라면 온라인 마케팅에 돈을 쏟아 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더라도 방문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네이버 플레이스를 기획 세팅해둔 뒤에 노출을 시켜야 하는데 이 네이버 플레이스 기획 세팅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문 유도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배고프게 만든다. 두 번째, 먹고 싶게 만든다. 세 번째, 신뢰를 준다. 네 번째, 체험하게 한다. 다섯 번째, 방문 유도를 한다. 딱 이 프로세스만 네이버 플레이스에 잘 녹이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업로드했던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선 네이버 플레이스 기획 세팅이 중요하다는 것만 깨달으시면 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기획 세팅이 완료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홍보를 진행해 봅시다. 지금부터는 매출이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자, 보통 온라인 마케팅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건 네이버 플레이스가 상위 노출되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네이버 플레이스가 상위 노출되기까지 빠르면 2주에서 늦으면 2달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매출을 만들기 위한 홍보 수단을 생각해야 됐고, 다양한 홍보를 시도해본 결과 메타 광고가 가장 적합했습니다. 메타 광고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를 하는 방식인데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메타 광고가 가장 적합한 이유는 콘텐츠만 괜찮다면 낮은 금액을 투자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인스타 릴스 마케팅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스타 릴스 마케팅은 콘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인스타 알고리즘을 타지 못하면 노출이 되지 않아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특히 식당은 주요 도시가 아닌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메타 광고는 다릅니다.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식당 주변 1km에서 2km 반경 내의 사람들에게만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 등 원하는 연령대만 골라서 노출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알고리즘의 영향을 타지 않고 노출을 시킬 수 있는데 콘텐츠가 좋다, 너무 완벽한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어렵습니다. 누구나 해서 쉽게 되는 거라면 좋았겠지만 이 메타 광고는 콘텐츠 제작 능력과 메타 광고에 대한 이해도와 사람들의 심리까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플레이스 기획 세팅까지 잘 되어 있어야 이 메타 광고가 더욱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전 단계에서 네이버 플레이스 기획 세팅은 끝났죠. 자, 그럼 콘텐츠인데 저희가 제작한 콘텐츠 2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분만 집중해서 봐주세요.
공덕에서 무조건 가봐야 할 맛집이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공덕에 위치한 독립한우는 넓은 매장으로 외식, 회식 오케이, 주문 즉시 정육해주는 한우는 신선하고 육즙이 넘치는데 가성비까지 완벽. 된장찌개도 착한 가격에 양도 많아서 최고. 그 웨이팅 생길 것 같은 안산 고전동 맛집. 바로 야들야들한 보약족발 고전점인데 시원한 물소리 들리는 무릉도원에 왕사이즈 문어 올라간 대왕꽃 문어 족발은 탱탱하고 쫄깃한 문어와 부드럽고 촉촉한 족발이 진짜 찰떡궁합이더라고요. 여기에 오픈 이벤트로 팔색 왕막국수가 공짜인데 살면서 먹어본 막국수 중 1등이었어요. 여기 진짜 미쳤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콘텐츠를 제작하고 식당 주변 1km에서 2km 반경 내의 사람들에게만 노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든 사람들은 네이버 플레이스로 유입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네이버 플레이스 기획 세팅을 해뒀으니까 이제 방문 유도 프로세스를 통해 사람들이 식당에 방문하도록 만듭니다. 자, 이거 한번 데이터를 볼게요. 보시면 한 달 동안 30만 원을 투자한 저희의 성과입니다. 링크 클릭은 영상을 보고 나서 플레이스로 유입된 사람들입니다. 도달은 이 영상을 본 사람들입니다. 즉 조회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여러 번의 분석 결과 네이버 플레이스로 유입된 약 3,000명의 사람들 중에서 평균 3%에서 5%가 식당에 방문합니다. 그럼 약 90팀에서 160팀 사이가 방문하게 된 거죠. 매장의 테이블 단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메타 광고에 30만원에서 60만원을 투자하면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까지도 상승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방금 보여드렸던 메타 광고 성과에 대한 식당 매출입니다. 이 식당은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을 하지 않고 네이버 플레이스 기획 세팅과 메타 광고만 진행했습니다. 보시면 6월 매출이 6천만원 초반대이고 8월 매출이 7천만원 초반대입니다. 7월 중순부터 메타 광고를 시작했고 8월까지 진행해서 매출이 약 1,000만원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피자집의 경우도 매출이 3천만원 상승했는데 그 중에 2천만원이 이 영상의 효과라 봅니다. 나머지 1,000만원은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 효과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맛집 키워드를 노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서브 키워드인 피자 키워드만 노렸거든요. 현실적으로 2천만원은 사실 엄청 좋은 성과이고 평균적으로 보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로 매출이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까 도달, 즉 조회수를 보시면 4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지도 않을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식당 주변 1km에서 2km 반경 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잠재 고객이죠. 이 잠재 고객들을 안고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온라인에서 1등 맛집을 증명할 수 있는 건 네이버 플레이스를 상위 노출시키는 겁니다. 네이버 플레이스가 상위 노출되면 효과는 좋은데 상위에 보여주는 업체는 아쉽게도 딱 5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5개에 올라가면 효과가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친 듯이 경쟁을 합니다. 맛집 검색량이 5천에서 1만 정도 나오는 키워드는 경쟁이 그닥 심하지 않지만 맛집 검색량이 2만이 넘어가면 경쟁도가 심해지기 시작하고 4만 5만이 넘어가면 경쟁도가 더욱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맛집 검색량이 약 3만 정도면 검색 범위, 매장, 검색하는 사람들의 니즈에 따라 좀 다르지만 보통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도 매출이 상승합니다. 저희는 이 상위 노출 경쟁에서도 이기고 이 매출에 대한 효과를 더 보기 위해서 메타 광고를 활용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메타 광고를 통해서 링크를 클릭하고 바로 방문하는 손님들이 생기죠. 이 사람들로 인해 트래픽이 발생하면서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에 더 많은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4만 명의 잠재 고객 기억하시죠? 이 사람들은 식당 주변 1km에서 2km 반경 내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맛집을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인스타에서 봤던 맛집이 네이버 플레이스에도 보여지니까 지속적인 노출 효과로 인해 방문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은 인스타든 네이버든 유튜브든 모든 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메타 광고와 네이버 플레이스를 연관 지어가지고 극대화된 효과를 보게 하는데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최근 새롭게 알게 된 로직 등이 있는데 그건 추후에 다시 한번 콘텐츠로 제작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블로그 체험단에게 지정 음식이 아니라 4만원, 5만원 식사권을 주고 있었다면 그건 블로그 체험단을 잘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 여러 키워드에 노출을 시키려고만 했다면 그건 블로그 체험단을 잘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너무 블로그 등급만 따져가면서 블로그 체험단을 진행했다면 이것도 체험단을 잘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원래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구식 방식이라는 걸 깨달았고 최근 블로그 체험단 진행 방식을 바꿨습니다. 자, 왜냐하면 저는 최근에 블로그 체험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고민에 깊이 빠졌었거든요. 등급 좋은 블로그를 사용해서 맛집 키워드에 상위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고깃집, 파스타, 회식 등 여러 키워드에 노출을 시켜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4만원, 5만원 식사권을 제공해서 블로거들이 여러 음식을 먹어보고 포스팅을 하게 만들면은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어서 손님들이 기억도 할 수 없습니다. 마케팅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서 손님들이 기억하게끔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다양한 메뉴를 보여주고 블로그 체험단도 너무 다양한 말을 해버리면은 손님들은 블로그를 보고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혼선이 와요. 그리고 사람들은 맛집을 찾을 때 네이버 블로그 영역에서 블로그를 경우가 드물어졌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유입돼서 블로그 리뷰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이거더라고요. 블로그 체험단의 포스팅 제목, 본문 내용 등이 체험단마다 스타일은 달라도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한다. 그래서 블로그 체험단에게 4만원, 5만원 식사권을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통일된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점 어필해야 되는 부분도 모두 통일하게 전달하고 필수 작성으로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너무 많은 장점과 어필을 하다 보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요한 팩트만 전달해준다. 그리고 블로그 영역의 상위 노출이 목적이 아니라 네이버 플레이스에 유입된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글을 볼 수 있도록 등급 우선이 아니라 포스팅 센스를 우선적으로 본다. 등급은 그 다음이다. 블로그 체험단은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확신합니다. 어줍지 않게 여러 개 키워드 잡겠다고 다양한 거 보여주겠다고 하다 보면 될 것도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시대입니다. 너무 정보가 많아요.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면 절대 기억할 수 없는 게 현 시대입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블로그 체험단이라는 거죠. 이제는 블로그 체험단의 방식과 생각을 다 바꿔야 됩니다. 블로그 체험단의 역할은 매출 상승이 아니라 손님들이 우리 식당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5단계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너를 통해 지나가는 사람을 유혹하고, 자, 두 번째, 온라인 간판인 네이버 플레이스를 상위 1% 안에 들도록 기획 세팅을 해두고, 네이버 플레이스가 상위 노출되기까지 일단 메타 광고를 통해 100팀부터 오게 만들고, 그 다음 네이버 플레이스가 상위 노출되면은 네이버 플레이스의 단순히 상위 노출 효과와 메타 광고 잠재 고객들, 또 결국 이 플레이스가 상위 노출된 걸 보기 때문에 더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마지막 블로그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가지고 손님들이 우리 식당을 더욱 오랫동안 잘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제가 지금까지 수백 개의 식당들의 마케팅을 다양하게 시도해봤지만 식당 입장에서는 현재 이 5단계로 마케팅을 진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첫 달부터 매출 효과를 볼 수 있고 둘째 달, 셋째 달 넘어가면 더욱 큰 효과를 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식당이 이 5단계로 진행한다고 해서 100% 매출이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판단을 하시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푸드의 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주시면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5단계마다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드렸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관련 영상들을 링크로 걸어둘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